근데 어떤 알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그 발행자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 발행자가 아닌데 그 알트 너무 좋다, 막 자기 얼굴 다 까고 유튜브도 하고 그 사람 소재도 파악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여러 명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근데 주최 측만 계속 떠든다? 그리고 내 친구가 그 알트라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좋아 그냥. 그리고 말한 게 가격밖에 없어. 막 올랐어. 그러면 빨리 떠나는 게 좋죠. 그럼 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뭐 비트코인은 저는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는데 알트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종류도 워낙 많지만 뭐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AI 기반이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좀 심플하게 이해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되게 좋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든 첫 번째 화폐 현상이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저처럼 화폐 현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블록체인에 주목을 했어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신뢰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은 맞아요. 근데 굉장히 느리고 비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개발했다라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었는데 이게 대성공을 합니다. 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엄청난 자산을 모으게 되잖아요.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공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꿈을 꾸겠죠. 그래서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고 나름대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하니까 막 이게 막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도 벌고 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알트를 보면 뭔가 새로운 생태계, 그다음 새로운 기술을 다 표방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비트코인의 어떤 기술적 단점을 해결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코인처럼 이제 같이 비트코인처럼 같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부분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의 루나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에요.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죠. 그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죠. 그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 이더리움이 괜찮은 건 뭐냐면 비탈리 부테리아라는 친구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가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진짜다. 진정성이 있다. 그 친구가 17살 때 비트코인을 발견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거든요. 그러다가 비트코인 형님들한테 계속 제안을 해요. 이거 비트코인 이렇게만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안 들어주니까 따로 나와서 차린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 친구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 팔아도 되는 게 이더리움 생태계를 위해서 쓸 거를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아치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까지는 그런데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퀵머니에 취한 양아치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저는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10명이면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었고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은 제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려우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안 믿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고 사기 많이 당했어 저도. 네. 그러면은 그 결국에 알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누군가 주체의 문제네요. 그렇죠.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치고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도 욕을 많이 먹었고 우리가 그 오명을 또 다 뒤집어 쓰거든요. 우리가 또 루나 문제라고 안 하잖아요. 비트코인 이렇게 그렇죠. 뭐 문제라고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초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지만 막 초기인데 너무 성장을 빨리 하니까 제일 먼저 범죄자들과 사기꾼들과 도박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준수한 사람들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 좀 갑자기 궁금한 거는 그 알트코인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세상을 뭔가 바꿀 만한 변혁이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력 뭐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있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형 비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요새 뜨고 있는 월드코인도 샘 얼트만 AI 샘 얼트만이 한다니까 그걸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샘 얼트만이 하니까 그렇지 뭐 제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를 만든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걸 만들어서 뭔가 부가가치 여기 일단 부가가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부가가치를 만들 거야. 근데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만든 부가가치라는 게 뭐 NFT라고 해서 이상한 그림 뭐 지루한 원숭이 그림 하나가 1억에 팔렸네. 그거 지들끼리 잔치지 그게 뭐 사실 우리가 1억에 예술품이라고 뭐 하지만 사실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망한 실제로 무역이 일어나고 금융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디파이라고 해서 뭐 우리는 이해 못하는 뭐 이자 농사를 해서 뭐 이 코인도 모르겠는데 이 코인을 준대 뭐 이게 두 개가 막 돌아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꿈에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엄밀해졌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기업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카카오하고 다날에서 했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거기도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원래 내부자들이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상장을 목표로 막 뭘 얘기한 다음에 상장되면 지들부터 먼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장을 둘러싼 난장판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그 헤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도덕성을 이 사람들이 이제 놔버리는 순간 이걸 막을 그 견제 장치가 없어서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투명해서 다 정보가 오픈된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네. 규제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점인데 규제 바깥에 있는 데다가 오픈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나쁜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알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 뭐 완전 도박판처럼 그냥 들어갔다가 망하기 전에 나오는 약간 그런 걸로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요게 지표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네. 자신의 인생을 비트코인에 걸고 공부하고 설파하는. 근데 어떤 알트코인이 있다 그러면 그 발행자 말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진짜 발행자가 아닌데 그 네. 알트 너무 좋다. 막 자기 얼굴 다 까고 유튜브도 하고 그 사람 소재도 파악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여러 명이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죠. 근데 주최 측만 계속 떠든다? 네. 그리고 내 친구가 그 알트라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 아 좋다. 좋아 그냥. 네. 그리고 말한 게 가격밖에 없어. 막 올랐어. 그러면 빨리 떠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이라는 게 그냥 같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이게 개념 자체가 좀 다르다. 생태계가 비트코인과. 건강하려면 일단은 논리가들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썰 푸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철학이나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가 돈인 것 같지만 저도 돈이 아니에요. 반한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알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떠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얄팍하니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막 50배, 100배, 1000배 막 올라가는 판이기도 하니까 이걸 그냥 투자로 접근을 하는 건 또 괜찮은 건지. 아니, 저는 물론 비트코인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 주변을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비트코인 한 사람들 다 저기 가 있던데. 제가 수용을 했어요. 이건 현실이구나. 그래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이제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여기는 한강이 저기 한강 다리가 목전에 있는 분들한테 네. 자살 방지용으로 그게 길만 있는 거 아니야. 알트에서 100배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 해보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까지 설득해서 한강대에서 내려오게 했으면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이더리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럼 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뭐까지 키워드를 갖고 이제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10만 원씩 쫙 넓게 뿌려보는 거죠. 네. 10만 원씩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3, 40개를 쭉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1000배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기가 2천만 원 있으면은 100만 원으로 20개 쪼개서 그냥 사기도 한대요 일부러. 그래요. 뭐 네. 그거는 뭐 그중에 본인이 뭐 한두 개 터진다고. 몰빵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자고 났더니 이게 100배가 돼서 막 유튜버들이 다 떠들어. 그거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세탁해 주는 거예요. 늦은 설거지. 거요? 예. 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때라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은 정말 이 도덕성이 없는 판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그럼요. 탐욕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조심을 해라.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님도 이것도 알트코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비트모비. 비트모비.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거 종이를 받았는데 이게 네. 이제 전자지갑이라고 해서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진짜 비트코인을 깨달았고 제가 지금에서 실토하지만 저는 100조 원을 봤어요. 아, 왜 이걸 저한테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100조 원이요? 예, 눈에 보이더라고 100조 원이. 어. 100조 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근데 100조가 뭐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1조만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구체화시킨 아이디어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할 수 있어요. 그걸 하드 포크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장부 복사하면 비트코인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거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뛰어난 IT 기업을 결합을 시키면 이 세계 재패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망상이지만. 어떤 의미를?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중요한 거예요. 네. 9년 동안. 근데 뭐 욕만 먹고 외면 뭐 네. 싸늘한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없는 제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대중들이 이해를 해서 2년 전부터 이제 대중들을 관악산에 오면 주고 계룡산에 불러서 주고 호주 가면 주시고. 호주 가면 네.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팔지 네. 않고. 네.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형성되고 가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JTBC하고 제휴를 해서 이번 5월 달부터 JTBC가 이제 스폰하는 이제 그 팝아트 전시회에 오는 분들한테 입장권 사면 이제 이걸 또 주고 선착순으로. 그럼 이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저도 알트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일단 비트코인도 훌륭하게 알트들의 도움 없이 비트코인도 일단 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외교로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택지 개발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택지에서는 살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이더리움 같은 거 알트들이 다 건물들이에요.
택지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택지도 어느 정도 있고 건물도 있어서 좀 이제 쓸만한 거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택지만 엄청 조성한 거예요. 이제 빌딩이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키워드가 비트코인 레이어 2예요. 비트코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빅도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어떤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위에다 집을 지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너 잘했다라고 보상을 안 해줘요. 자기들이 좋아서 하고 자기가 거기서 사업을 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70%를 갖고 있거든요. 공공재라고. 그걸 오픈을 해놨어요. 우리 비트코인 위에다가 그 있는 기술 비트코인 위에 있는 거를 비트모빅 위에다 옮기면 새로 개발 안 해도 돼요. 옮기면 비트모빅으로 리펀드를 해줘요. 그럼 개발자들이 모여들겠죠. 결국 이건 개발자들 게임인 거예요. 개발이 엄청 되겠죠. 그럼 이제 비트모빅이라는 택지 위에 이제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죠. 보상이 안 되는데 이걸로는 하면 보상을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한양대 주고 JTBC를 줬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갖고 있어요. 대다수를 이제 5개 전 세계적인 빅5 중에 하나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만이 블록체인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구글. 우리나라 기업 하나가 갔으면 좋겠는데 좀 완고해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빅이 지금도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500명이 제주도 한라산을 줄 서서 올라왔어요.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이게 마케팅의 눈으로 보면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대기업 임원들인데 이해를 못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CU랑 해갖고 위스키를 25만 원짜리를 파는데 1,500명이 와서 줄을 쓴 거예요. 1,000명 파는데. 왜냐하면 이걸 리펀드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안 받아요? 기업들이 받을 거라고 보고 기업들이 받으면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제 거가 아니고 이더리움은 제 거가 아닌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블록체인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뭐 고양이 그림 이런 것도 재밌고 좋지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기는 NFT도. 근데 그렇게 우리 생활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신뢰망 위에 무역, 금융, 복합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기업이 해야 돼요. 원래 무역하고 금융을 하던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생활에서 유의미하게 뭔가 좀 개선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위해서 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상이 나간다. 이더리움이 10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룬 게 왜 없냐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개방화되어 있고 이렇게 문턱이 낮아서 젊고 똑똑한 개발자들이 많이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역도 안 하고 금융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는 있지만 숲이 무성하지만 다 잡초들이에요. 거목은 못 자라요. 거목이 자라려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하고 원래 부가가치를 만들던 기업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딱 잘라서 말하면 모빅을 왜 만들었냐? 기업한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발자의 발행자의 어떤 도덕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팔고 안 파니까 안 갖고 상장 안 한다. 이 3부를 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네가 안 파는데 왜 하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장부상 지금 얼마 있냐면 장부상 10조가 넘습니다. 비트모빅을. 네, 장부상. 네. 그러면 제가 무력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알트코인들이 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망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너무나 봤기 때문에 이건 대중한테 할 때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자본시장법을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든지 재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안 파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주기만 하는. 그렇죠. 안 팔면 아무 이슈가 안 생겨요. 그렇죠. 뭐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코인 투자에 막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초보자, 초심자들은 결국에 여기에 뛰어드는 순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 변화가 뭐 예측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주식 초보자처럼 삼성전자 샀다가 뭐 잡주로 가는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도 비트코인 갔다가 어느 순간 알트로 가 있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 주변에서 많이 본 케이스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막 하도 난리를 치니까 사긴 사요. 그래서 사게 하는 거는 그래도 승률이 높아요. 근데 지키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심리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너무 조금 사가지고 그냥 뭐 의미가 없는 분들 말고 좀 의미 있는 돈을 사신 분들은 무리해서 사세요. 그러니까 과거 차트를 보니까 몇 배 되니까 꿈을 꾸면서 막 무리해서 자기 돈만 가져도 무리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신용을 쓰는 거예요. 신용을 쓰니까 이제 비트코인 좀 험난하거든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고 막 불안하니까 이제 처분하죠. 그래서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분들이라고 처음부터 막 단타치고 손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좀 버티거든요. 근데 늘 비트코인은 그 버티는 인내력보다는 좀 더 가야지 올라요. 보통 겨울이 한 1년 반 정도 갑니다. 1년 반.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지금 시점 나쁘지 않아요. 지금 겨울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년 반을 견딘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보통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한 절반 정도 날아간 상태거든요. 저도 절반이 날아간 상태에서 2년을 기다렸어요. 마이너스 50%인데 2년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 않죠. 저는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미친 상태가 이거 아닐까? 네. 그리고 논리를 다 검토해 보면 내 논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 논리가 맞다고 우기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논리가 맞을지 알 게 뭐예요. 그렇죠. 저를 믿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공부한 그 논리에 의하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저처럼 공부를 하진 않으니까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언론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빨리 팔아라. 그렇죠. 너 바보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더 이제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알면 뭐 난리가 납니다. 네. 제 아내는 지금도 뭐 요새 많이 바뀌었지만 제 아내는 비트코인을 모르니까 틈만 나면 팔라고 하죠. 아직도 안 팔았냐.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파는 대신에 이제 지혜를 얻었어요. 안 파니까 자기가 돈을 써버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 그럼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쨌든 패턴이 계속 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도 시점이나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잡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매도를 또 잘해야지 되죠. 자산이라는 건. 그래서 계획적인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완전히 고점일 때 스릴 있게 팔아가지고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좀 그렇고 비트코인은 부동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가족이 합의가 되어야 돼요. 특히 배우자하고. 배우자가 합의해서 우리 이거 몇 년 갖고 있자. 그래서 그 기간을 반드시 4년 이상 잡으셔야 돼요. 4년 이상? 네, 4년 이상 잡으면 반드시 승률이 되게 높아요.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4년 이상. 비트코인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4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3년인데 원래 3년 이전 가격으로 떨어진 게 있어서 이제 그거를 4년으로 제가 수정한 거거든요. 살짝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 무조건 2배 이상 승률이에요. 4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억이면 엄청 높은 가격이지만 옛날에 너무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돼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불신하니까 지금 부부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다가 저축을 한다 해서 4년 후부터 빼서 쓰겠다. 그래서 4년 후부터 조금씩 빼서 쓰면 되죠. 생활에 보탬 되게. 예, 그리고 이제 시기만 잘 맞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 20%가 아니라 뭐 2배, 4배, 뭐 10배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너무 단기로 잡아서 문제인 거지. 한 3, 4년 정도. 제가 4년 잡아서 20% 수익 보라고 4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건 저축이죠. 4년이면 뭐 복리로 다 돼요. 4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돈이 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트코인은 약간 다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확신과 믿음이 있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를 2년을 버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니까.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진짜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겠어요. 얼마 전에 실토하더라고요. 하다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데 이렇게 믿냐 도대체. 도박보다 더 나쁘게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1년만 기다려봐요.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꾼들이 많이 하는 얘기니까. 돈 벌어서 다시 올게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매수 시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지금이 뭐 겨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것도 그러면 거꾸로 좀 어떤 타이밍이 좀 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이거는 나이에 때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은 아니니까 젊은 분들한테 되게 좋은 찬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CA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사는 거. 그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30대는. 왜냐하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한 20년 이상 보는 거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나이는 뭐 20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DCA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분명한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를 정해서 확신이 들어가면 유의미한 돈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무시해야 돼요. 제 주변 지인이 10년 전에 제 말 듣고 비트코인 샀다가 다 털고 뭐 흔들리고 조금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뭘 부탁해서 뭐 찾다가 잊어버리고 있던 비트코인 5개를 찾았어요. 비트코인 5개를. 5억을 찾은 거예요. 5억을. 경사가 난 거죠. 그러네요. 그분이 만약에 비트코인 자기가 5개를 갖고 있다고 알았으면 갖고 있을까요? 못 가지고 있었겠죠. 100%입니다. 100%. 그 전에 뭐 마이너스 80% 맞고 막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 돼요. 확신이 없는 상태거나 그러니까. 근데 까먹고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이기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믿음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까먹고 있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매수 시점은 어쨌든 반감기 뭐 직후 지금은 나쁘진 않다. 아, 나쁘지 않죠. 지난 나쁘지 않고. 말에 이제 부인난 나왔을 때처럼 제가 확신해 갖고 지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기복이 좀 있을 좀 거예요. 그나마 좀 올랐으니까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과거 차트.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 올인하지는 마시고 뭐 일부 뭐 분할을 하시든 아니면 뭐 기간을 잡고 사시든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괜찮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들어가면 안 될 때가 언제냐면 알트로다가 막 100배, 1000배가 막 쉽게 나올 때 그때는 이제 깨지기 직전이에요. 얼음 깨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전문가시죠. 오태민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위험성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비트모빅 이거를 이제 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고민해보시고 투자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